이민수의 경제토크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게임주는 오를 수 있을 것인가 게임주 얘기하겠습니다. 게임주도 참 어려운. 네. 어렵죠. 사실 이제 게임 업종 섹터 애널들이 게임을 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예, 왜냐하면 게임은 사실 안 해보면 좀 감이 안 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게임 관련된 섹터 애널들도 뭐 해당 게임들 뭐 대작이 나올 경우에는 네. 하겠죠. 한 번씩 해봤으면 참 좀 더 네. 분석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게임주가 요즘 조금 이제 관심은 이제 회자는 돼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근데 뭔가 있나? 네. 맞아요. 근데 조금 다른 말로 이제 저희가 아주 옛날에 예전에 현대증권이라는 증권사가 있을 때 예. 뭐 이제 애널리스트가 아주 20대 예쁜 여자 애널리스트가 계셨는데 그 제약 바이오 담당을 하면서 발기부전제에 대한 리포트를 너무 자세하게 잘 써가지고요. 그래서 히트를 쳤죠. 그래서 네. 야 이분은 진짜다. 이거 안 써보고서는 이렇게 리포트를 쓸 수가 없었다. 네. 이러면서 이제 그 리포트가 아주 그냥 히트를 치면서 주가도 그 해당 관련된 회사의 주가가 네. 아주 날아가 버린 그런 아주 오래된 현대증권 시절 때. 왜 19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게임주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이제 해당 애널 물론 이제 모든 뭐 어떤 섹터가 다 해볼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섹터라고 해서 어디 뭐 클린룸 들어가가지고 반도체 삼성전자 라인을 갖다 보고 뭐 오는 건 아니잖아요. 방산 애널리스트가 K 뭐죠? 50 T 뭐죠? 뭐 전투기 그렇죠. 타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자주포 뭐 수리온 뭐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뭐 성능이 어떻고 이럴 수는 네. 없긴 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주라든 것들 그렇죠. 어떤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뭐 일단 음식료 같은 경우는 먹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제 해볼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도 좀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좀 그런데 그냥 뇌피셜로 뭐 게임을 생각하면 게임은 전혀 몰라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게임주 투자를 했을 때 게임을 해보면서 투자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아주 오래된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나올 때 컴투스 주가가 2, 3만 원, 2만 원대 뭐 이랬었어요. 근데 그땐 저도 이제 게임을 안 해봤고 모바일 게임 자체를 이제 안 해봤거든요. 그런 거한 10배 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예,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게임을 안 해봤는데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주변 뭐 분들하고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네. 그 어떤 분이 이제 서머너즈워 게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가 한 2, 3만 원 할 때. 근데 모바일 게임 자체를 제가 안 했으니까 그 뭐 서머너즈워가 영어로 무슨 뜻이야 뭐 이랬어요. 그게 이제 뭐 마법사 뭐 이런 뜻인데 네. 그 서머너즈워라는 게임이 대단하고 되게 재밌고 그래서 엄청나게 히트 칠 것 같다. 한번 컴퓨터 주가를 한번 잘 봐라. 근데 제가 무시를 했죠. 근데 그 말 듣고 한 달 뒤에 주가가 8만 원인가 같습니다. 2, 3만 원 하던 게. 제가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분명히 종목이나 이런 걸 들었는데 한 달 만에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제가 완전 멘붕이 왔거든요. 그래서 8만 원대 정도 갔을 때 제가 서머너즈 게임을 깔고 밤새 했습니다. 밤새 했어요. 근데 밤새 해도 안 질릴 만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는 걸 해보고 그때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컴투스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다 샀습니다. 와. 제 계좌로. 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사가지고 예.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데 19만 6천 원에 팔았거든요. 야. 정확하게. 네. 근데 이제 그게 주가가 한 20만 원대 초반까지 날아가는데 거의 뭐 그죠. 10배 난 예, 거네. 거의 난 네, 거죠. 10배가 된 거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임주에 대해서 뭐 그때는 제가 뭐 방송에 대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네. 그냥 뭐 PB로 뭐 있고 개인적으로 뭐 저희도 계좌를 이제 신고된 계좌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들 그 게임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잘 모르는 거는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대감이 많지만 흥행 이슈는 전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쪽이 하나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뭐 계속적으로 게임주는 NC소프트가 왕좌를 지켜왔죠. 그리고 리니지 라이크라 해서 이제 리니지와 비슷한 그런 류의 게임들이 대부분 주력을 이루었기 때문에 MMORPG. 예. 맞습니다. MMORPG가 이제 좀 이제는 식상합니다. 뭐 네. 비슷한 비주얼에 비슷한 뭐 스토리에 예, 뭐 맞아요. 비슷한 뭐 네. 게임의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NC소프트가 이제 리니지 라이크 비슷한 게임을 만든 다른 회사들 소송도 걸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걸 뺏겼다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NC소프트는 그거 소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정신 좀 차려야죠. 지금 TL이라는 종목이 그 이제 새로운 신작이 나오는데 네. 예.
좀 반응들이 썩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네. 엄청난 뭐 대작이라고 하면서 돈을 쏟아 부었는데 그러게요. 약간 뭐 이렇게 테스트 오픈을 했는데 반응 별로돼요. 예, 좀 SNS 상에서 스론앤 리버티든가 네, 뭐.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엄청 오래 걸렸고 또 이제 음. 굉장히 좀 오픈도 되게 좀 미뤄지면서 되게 좀 지리하게 좀 가고 있는데요. 그 실패하면 되게 좀 약간 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약간 뭐 테스트를 하는 그런 반응들도 보면 이 참여했던 유저들이 상당히 좀 악평이 좀 많고 그래서 좀 SNS 보면 물론 이제 악평이 더 많이 드러나게 돼 있죠. 뭐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보다는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또 공격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그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좀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아주 좋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들리는 편은 아닙니다. 조금 이제 저희가 약간 TL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떤 기대감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센티를 가질 정도의 이야기들이 아직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좀 개선해서 뭔가 오픈할 때는 좀 잘해서 좀 잘 다듬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최근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죠. 그게 이제 해외 쪽 게임 개발사가 네. 낸 건데 이 디아블로가 TL하고 겹쳐요. 음. 비슷한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디아블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C소프트 입장에서 상당히 좀 난망해요. TL이 만약에 반응이 좋지 않으면 디아블로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고 또 리니지 자체에 힘도 많이 빠졌습니다. 또 뭐 작년 또 상당히 또 이용자들 게임 이용자들하고 또 노이즈도 사실 좀 약간 있었고 그렇죠. 그런 뉴스도 나오면서 그런 게 보면 네. 약간 지나고 보면 네.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 예. 아니 유저들이 뭐 그렇게 맨날 과금만 해서 빼먹느냐 무슨 뭐 차로 본사 앞에 돌진하고 이러면 네. 정말 그때 우리가 뭐가 문제지를 냉철하게 좀 해야 되는데 네, 네, 뭐 네.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그죠? 네.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크래프톤도 기대만큼 상장할 때 엄청나게 관심이 그렇죠. 있었는데 예, 그죠? 맞아요. 크래프톤도 뭐 요즘 좀 뭐 인도 시장 다시 뚫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푹 가라앉았고 그죠? 네, 근데 뭐 신작 게임들이 뭔가 안 나오는 거죠. 네. 뭐 새롭게 뭔가 다양한 게임들이 나오면서 기존에 흥행했던 게임 이외에 2탄, 3탄 뭐 다른 뭔가 또 나와줘야 되는데 게임 산업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컴투스도 서머너즈워 이후로는 네. 제대로 된 게임이 터진 게 없거든요. 네. 대부분 다 뭐 쿵우 패시라든지 뭐 다른 게임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만 하다 안 되니까 뭐 서머너즈워 IP를 이용한 크로니클이라는 게임도 나왔지만 뭐 흥행을 못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면서 과거에 한번 굉장히 크게 히트쳤던 그 다음에 후속타들이 그와 비슷한 어떤 흥행을 내는 게임들이 별로 못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게임 개발비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렇죠. 임금비 싸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개발자들도 뭐 몸값이 올라가고 또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게 게임 개발과 관련된 투자도 많이 되면서 그게 이제 흥행을 실패해 버리면 완전히 그냥 손해로 그냥 확 이제 주저앉는 그런 식의 영화도 뭐 전작이 히트치면 그거 네. 뛰어넘기 어려워요. 네. 차라리 범죄도시처럼 대놓고 시리즈로 찍던가 그죠? 예. 그냥 단순하죠. 범죄도시는 네. 뭐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때려 부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스토리야 뭐 수사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뭐 A라는 케이스, B라는 케이스 사건만 사건만 바꾸면 바꾸면 되니까.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냥 때려 부수면 그냥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단순한 뭐 기획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범죄도시가 그렇게 뭐 1,000만 이상 갈 거냐 몰랐겠죠 시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 열어봤을 때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네. 엄청 고민해갖고 막 정말 이렇게 찍었는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라는 뭐 그런 뭐 영화도 있었죠. 네네. 그 1부작 2부작인데 1부를 냈잖아요. 네. 그렇게 뭐 아주 대단한 배우들이 나왔지만 최동훈 감독이 그렇게 흥행을 하던 감독이 외계인에서는 또 실패라는 그런 역할이 나오기 때문에 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얘기하다 보니 너무 이제 어깨를 네네네. 게임 얘기 다시 네,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네. 이 컨텐츠 쪽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기대를 받는 것과 그 음.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온 것은 되게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특히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MMORPG로 너무 국한된 게임들의 위주가 있었다는 거고요. 해외 쪽에서는 MMORPG 쪽의 시대는 조금 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또 콘솔 게임이 되게 좀 강세였고 우리가 뭐 엑스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콘솔 게임들이 많잖아요. 예.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결국은 그런 시장이 강세였던 시장이지만 물론 이제 그쪽도 MMORPG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의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MMORPG가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그게 너무 오랫동안 비슷한 게 답습이 되었던 거고 특히 이제 최근에 중국 게임 시장도 굉장히 커지면서 이 중국 게임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뭔가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우리가 가는 부분 그런 게 있었는데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머너즈워 게임이 이제 굉장히 흥행하면서 중국을 진출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안 됐던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서머너즈워라는 게임이 나왔을 때가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시기로 봤을 때는. 근데 그때 중국이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중국에서. 예. 음. 중국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려고 들어가고 엄청난 꿈을 꾸고 들어갔죠. 그쪽에서 뭔가 들어갔는데 판을 안 내줘서?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때 당시에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이 느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량도 안 되고 당시 이제 MMORPG가 우리가 이제 모바일 게임의 어떤 부분에서는 MMORPG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용량이. 네,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고스톱 게임이나 캐주얼 게임, 카카오 이런 조그만 캐주얼 게임은 조그만 용량을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인프라가 안 됐구나. 예, 그러니까. 대규모 MMORPG가 뭐 그래픽 실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용량이 크죠. 근데 그런 어떤 인터넷 관련된 인프라가 안 되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아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물론 이제 뭐 약간 불법적으로 뭔가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어떤 뭐 인터넷 관련된 뭐 플랫폼 기업들,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365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그때 당시에도 하긴 예. 했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IT 인프라가 안 돼서 이제 나가지를 못하고 뭐 시장에서 이제 했고, 오히려 뭐 유럽이라든지 미주 지역, 일본 쪽에서 특히 유럽 쪽에서도 많이 했고 동남아 쪽에도 어느 정도 조금 찍히면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커진 건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특히 이제 원신이라는 게임이 있죠. 그 원신이라는 게임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예. 그 게임은 중국 게임이에요. 한국에서도 되게 유명했고 게임 매출단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계속적으로 포진됐었던 그런 게임이어서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중국 모바일 게임의 어떤 개발 능력도 꽤 많이 올라왔고 어떤 글로벌에서는 뭐 한국에 오히려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서 어떤 그런 게임들이 히트를 치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이 상당히 좀 우리가 진출할 때 MMORPG 관련된 부분들을 갖고 나가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게임 시장이다라고 최근에 보고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대륙마다 이제 성격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시장은 MMORPG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RPG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서브컬처라는 그런 어떤 개념, 쉽게 말하면 뭐 우마무스메 이런 같은 약간 네, 네. 좀 서브컬처 같은 그런 게임들이 주류를 좀 이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이제 어떤 게임들이 흥행할 것인가를 쳐다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최근에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또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에픽세븐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네. 이게 6월 20일 날 한국 시간 오전 11시에 중국의 오픈 베타 형태로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 이후에 19시간 지나면서 중국 시장에서 iOS 매출 기준 순위가 12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초기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출시 초기 1매출 한 7, 8억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개발사가 어디냐면 슈퍼 크리에이티브의 이제 개발사인데요. 중국 회사에?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매출이 이제 근거로 본다면 에픽세븐의 글로벌 일매출이 2019년부터 21년까지 글로벌 일매출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네. 근데 중국 시장이 오픈이 되면서 에픽세븐의 일매출 한 7, 8억을 찍어버렸으니까 글로벌 전체 일매출이 5, 6억인데 중국에 나가면서 7, 8억 찍어버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모바일 어떤 게임 시장의 경쟁력 압박에도 불구하고 뭔가 훌륭한 초기 성과가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 개발사인 슈퍼 크리에이티브도 모회사가 어디냐면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비상장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투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에픽세븐을 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는데 예. 왜 중요하냐면 에픽세븐은 중국에 출시하는 한국의 서브컬처 게임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MMORPG에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지만 이 에픽세븐 같은 경우는 중국에 출시된 한국의 서브컬처 게임이기 때문에 상장사 가운데 서브컬처의 독보적인 걸 갖고 있는 거는 넥슨 게임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넥슨 게임즈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판호 발급이 되고 준비하고 있는 게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블루 아카이브는 일본에서도 지금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글로벌리 매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의 피어 게임으로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픽세븐이라는 그 게임이 상당히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초기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리니지 라이크와 같은 MMORPG가 중국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시장인데 우리가 서브컬처와 관련된 어떤 게임이 나가서 중국에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까지 나왔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좀 기대감이 상당히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실 외자 판호가 이제 그 판호 발급이 어제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아, 그래요? 근데 네. 판호 발급이 있었는데 국내 게임은 이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판호 발급이 이제 좀 다시 나오게 되면 다음에는 이제 한국 게임이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판호 발급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게임을 약간 뭐 마약에 뭐 비유를 하면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좀 많이 막았었잖아요. 통제도 하고. 근데 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판호 발급을 해주면서 또 게임 산업을 상당히 좀 육성시키는 쪽으로 나가 있고, 그 견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중국이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컨텐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양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원신이라는 게임을 말씀드렸지만은 예.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게임 시장의 컨텐츠 게임 쪽에 어떤 경쟁력이 올라왔다라고 개인적으로 내부에서는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문을 열어줘도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일부 이제 판호 발급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외자 판호 발급이 이제 한국의 게임이 다시 또 어떻게 들어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출시나 서비스를 지금 이미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지금 이제 어떤 뭐 사전 예약이나 이런 것들 다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제 게임 관련된 서비스가 오픈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넥슨 게임즈만 놓고 좀 본다면 별도로 본다면 그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글로벌 매출이 최근에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5월달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월간 매출액이 작년 대비 120%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난 1월달에 2주년 업데이트를 이제 컨텐츠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네. 그게 되다 보니까 뭐 하향 안정화되던 일본 지역에서 매출도 5월달 다시 재반등이 나타났고 다운로드 지표도 2021년과 22년을 상회하면서 올해 23년 5월에 이제 지표가 다시 반등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좀 롱런하고 있고 굉장히 좀 히트를 쳤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블루 아카이브의 중국 매출이 이제 하반기에 발생하면서 아마 공개 홈페이지 기준 사전 예약자 수가 최근 한 6월 한 19일, 20일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0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 아마 출시 이후에는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10위권 안에 정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 1매출을 봤을 때는 한 8억 원 정도 이상은 나올 걸로 보이니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아마 글로벌 매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8억이 1매출이 생성된다고 하면 연간으로 따졌을 때 매출 규모가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2년 이상 이제 뭐 서비스가 됐던 게임이잖아요. 그게 중국에서 되면 그게 이익으로 거의 다 들어오겠죠. 신규로 어떤 다른 걸 개발하거나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매출달이 꽂힌다는 점에서는 뭐 넥슨 게임즈의 어떤 뭐 업그레이드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블루 아카이브 중국 출시 이후에도 넥슨 게임즈는 베일드 엑스퍼트라든지 그다음에 퍼스트 디센던스 그다음에 갓섬 이렇게 이어지는 신작 라인업이 또다시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어떤 신작 모멘텀까지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뭐 내년 정도부터는 영업이익단이 또 굉장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죠. 중국 진출가 안 된 거에 이제 오늘 3, 4분기부터 이야기되니까. 그래서 넥슨 게임즈가 어떻게 보면 좀 대장주로서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게임주 가운데 아마 넥슨 게임즈가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중국 쪽에는 뭐 데브시스 서즈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꽤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일부 이제 너무 큰 덩치가 큰 게임주보다는 이렇게 약간 중소형주 게임주지만 중국 시장의 어떤 뭐 노출 비중이라든지 네. 최근에 화제를 끌고 오면서 정말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매출단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추려서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도 관심이 슬슬 높아지는데요. 전략적 접근이 좀 다를 수 있다. 게임주에 관한 이야기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